충남대 심리학과 대학원생 이영창 씨. 밀린 각종 실험을 하느라 방학인 요즘이 더 바쁜 그에게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지난해 하루 종일 저주파 소음을 들어야 하는 실험에 참여하면서 몸에 심각한 이상을 느꼈다고 한다. 머리가 아프고 뭐 짜증도 나고 막 그런데 속도 별로 좋지 않죠. 당연히 뭐 빈속이기도 하고 계속 울렁거리고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갖고 이제 화장실을 가서 다 토하게 됐죠.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이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하루인가 하시다가 못 하겠다고 나가셨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자극이 저주파 소음으로 바뀌었다는 거. 당시 저주파 실험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저주파 소음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힘이 세다. 소리가 나오는 확성기 앞에 유리잔에 담긴 물을 넣었다. 주파수를 조절하자 물이 요동치듯 튀어오른다. 소리의 공명 현상이다. 소리와 주변 물질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면 이렇게 소리의 파괴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서울의 한 공공건물에서 대형 공기조절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중이다. 우웅 하는 듯 묵직한 저음이 담장을 넘어 온통 주위를 울리고 있다. 대형 공기조절기가 48대 설치돼 있다.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도 가동 중이다. 귀청을 울리는 통상적인 의미의 소음과는 다르지만 묘한 불쾌감을 주는 소리다. 아니 뭐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없지. 막 어떻게 정신이 막 아주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아프고. 이게 왜냐면 막 그리고 정신적으로 진짜 많이 안 좋더라고. 항상 머리가 아프다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분석했다. 주파수 60Hz의 저주파입니다. 현재 측정한 결과로 봐서는 그 60Hz 부근에서 저주파에서 70dB 이상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장기간 사람이 노출됐을 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헤르츠는 소리의 높고 낮음을 의미한다. 통상 200Hz 미만을 저주파로 분류한다. 먼저 300Hz 소리, 잘 들린다. 다음 100Hz. (50Hz) 아래로 내려가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영국 환경청이 낸 2003년판 보고서를 보면 팬을 이용한 환기장치와 컴프레셔, 세탁기, 대형 차량, 난방 펌프 등이 저주파의 주요 소음원이다. 묵직한 북소리에 촛불이 흔들리다 꺼진다. 바로 소리는 떨림이고 에너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기에 힘을 가해줘 가지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취재팀은 충남대 심리학과에 의뢰해 저주파음이 인체에 주는 영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20대 남녀 3명에게 심장박동, 피부온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측정기를 달았다. 방음장치가 된 실험실에서 31.5Hz에서 125Hz까지 다양한 저주파 소음을 들려줬다.
세 명 모두 저주파 소음에 노출되자 피부에 땀이 나는 교감신경 활성화 반응,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났다. 저주파 소음에 직접 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 실험자들도 단순한 심리적 불쾌감을 넘는 어지러움과 답답함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을 얘기한다. 강한 정도가 세질수록 좀 불편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까 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살짝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멍해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되게 좀 공황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도 멍해지고 답답해요. 그리고 주파수가 세질수록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러면 이제 지난 2년 동안 저주파 소음의 스트레스 유발 효과를 연구해온 충남대 심리학과 손진흥 교수는 저주파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기는 많은 질병 중에 위궤양이라든지 혹은 고혈압이라든지 심지어 당뇨병이라든지 더 심하면 어떤 암까지도 이런 스트레스성 혹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주파 소음이 그런 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에서 저주파 소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70년대부터다. 저주파 소음 문제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질수록 마치 통가 의례와도 같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삶 속으로 찾아든 저주파 소음 때문에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일본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쿄도의 신도시 구니다치시의 한적한 주택가. 저주파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전직 컴퓨터 기술자 쿠보타 씨와 만났다. 여유 있는 은퇴 후 생활을 꿈꾸며 15년 전 부인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왔던 쿠보타 씨는 지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밤잠을 설치고 약을 먹어도 잘 수 없는 심각한 불면증이 계속됐다. 악몽의 시작이었다. 원인을 밝혀내려고 내과와 정신과 등 병원을 전전했지만 의사도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직접 소리 측정 장비를 마련한 끝에 쿠보타 씨는 집안에 저주파 소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쿠보타 씨는 자신처럼 저주파 소음으로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저주파음 증후군 피해자의 모임을 만들고 회장 자리를 맡았다. 今現在苦しんでいる人がですね、周りに理解者がいないんですね。誰もその自分の苦しさを分かってくれない。自分もそうでしたけれども、だからとりあえずですね、今苦しいよって言ってる人にですね、一人じゃないよっていうことを伝えたかったんです。 쿠보타 씨에게 고통의 나날이 시작된 건 4년 전. 집 근처에서 계속된 철도 공사 때부터다. 철도회사에 항의도 해보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でその後ですね、次第に内臓全体がですね、心臓が
チクチクチリチリっていうか、なんかこう動かされる感じ、それから、いい腸がですねこう固まってですね動かない感じ、それと全体的なこう振動感で苦しいんですね。あ、これですか。今度右入りますから。今度もう一個もう一個も。あ、これですか。쿠보타 씨가 저주파원 피해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한 여성의 요청을 받고 현장을 찾았다. 애지중지하는 저주파 소음 측정 장비를 차에서 내린다.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키코 씨네 집이다. 쿠보타 씨가 집안에 측정기를 설치했다. 대낮인데도 바로 옆 직물 공장에서 기계음이 들린다. 측정 결과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저주파음이 나왔다. 低周波のですね、低周波音の被害は、だいたいもう槍のようなですね、25ヘルツで8デシベル、参照値を超えたですね、環境省表現できますね。 사발에 떠놓은 물이 계속 흔들린다. 공장 소음에 집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38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던 아키코 씨 집에 1986년 어느 날 불행이 닥쳤다. 직물 공장이 들이놓은 새 기계 소리는 전과 달랐다. 온 가족이 약속이나 한 듯 잠을 못 이루기 시작했고 수면제를 먹어도 3시간 이상 자기 힘든 밤이 이어졌다. 家にいて眠れないと言ってお酒を飲んで依存症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で、父も12年前に亡くなっていますけれど、眠れないと言って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집 밖에서는 더 센 저주파음이 아키코 씨 모녀를 괴롭히고 있다. 직물기계는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다. 그저 공포스런 기계음이 들리지 않던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아키코 씨의 간절한 바람이다. 工場が動き出すと頭痛がして胸が苦しくなって動悸不整脈も出ますし、あと去年はジンマシンが家に戻るとジンマシンが出てくる、工場が動くとジンマシンが出てくるっていう状態が1年続きました。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성수 박사팀은 전국 곳곳에서 저주파 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외곽의 전철역 주변.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도 열차가 지나자 계기판이 요동친다. 50Hz 저주파 소음이 약 70dB 이상 크기로 나왔다. 출퇴근길 시민의 발 지하철 객실안은 어떨까? 놀랍게도 100dB이 넘는 저주파음이 측정됐다. 시속 300km대의 속도와 쾌적함을 자랑한다는 초고속 열차 KTX라고 다르지 않다. 객실 내부에서 측정된 주파수 10Hz대 소음이 약 96dB로 나타났다.
우리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저주파 소음은 가까운 곳에서 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내버스 안에서 재보니 역시 100데시벨이 넘는 저주파음이 나왔다. 이번엔 서울 강북 지역 주택가를 찾았다. 별다른 소음원이 없다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적지 않은 크기의 저주파 소음이 잡혔다. 바로 앞에 보이는 대형 냉각탑 3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대전에 사는 40대 주부 서인숙 씨가 집안일에 열심이다. 여느 때처럼 사용 중인 청소기 소리에는 1헤르츠의 초저주파음이 섞여 있다. 요즘 없는 집이 없는 세탁기는 빨래할 때보다 탈수할 때 더 큰 저주파 소음이 나왔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냉장고에서는 최대 71데시벨의 저주파음이 나왔다. 가전제품 가운데서도 특히 센 저주파 소음이 나오고 있다. 그 장례상 팔아가지고 홍익이 새 컴퓨터 좋은 걸로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는 텔레비전은 볼륨을 키울수록 저주파음도 따라서 더 커졌다. 지금 나물이 문제 나물이? 아니 나물떡하고 장례상떡.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조만했던 것이 점점 대형화되고 모든 것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런 대형화된 것들은 저주파 소음을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런 저주파 소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시험 시간은 과목별 반반이니까. 취재팀은 저주파 소음이 과연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의뢰했다. 유전적 형질이 동일한 쥐 10마리가 상자에 담겨 실험실로 옮겨졌다. 저주파음을 들려준 다음 저주파음을 노출시키지 않은 쥐들과 비교하는 실험이다. 우선 낯선 환경에 실험쥐들이 적응해 안정을 되찾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저주파 소음 외에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그룹에 하루 4시간씩 이틀 동안 31.5Hz와 125Hz 두 가지 저주파 소음을 모두 8시간 들려주기로 했다. 저주파음에 노출된 실험용 쥐에 처음 1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실험 쥐들이 얼굴을 긁거나 마치 화장을 하는 것 같은 몸치장과 비슷한 행동, 이른바 그루밍 동작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불안 반응의 하나이다. 점차 쥐들의 움직임이 둔화된다. 스트레스 반응 가운데 동결 반응, 이른바 프리징 현상이다. 쥐 10마리의 움직임은 이제 거의 정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저주파 소음을 노출시킨 뒤 장소를 옮겨 실험 쥐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 저주파 소음을 들려주지 않은 대조군 쥐 10마리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저주파 소음을 들려준 쥐들과 그렇지 않은 쥐들에서 각각 혈액과 스트레스 지표 물질을 뽑아내 그 차이를 분석했다. 스트레스 지표 물질인 C+를 나타내는 까만 점들이 저주파 소음에 노출된 쥐들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론의 혈중 농도도 저주파 소음 노출 그룹이 훨씬 높았다. 저주파 소음에 노출된 동물들의 경우에 이런 스트레스랑 관련된 특정한 유전자 발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된 지표는 결국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저주파 소음에 노출됐을 때 그 스트레스를 맡고 있는 신경세포에서 상당히 많이 세포들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0년대 민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저주파 소음위원회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실태 조사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저주파 소음 민원은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피해가 늘자 대국민 안내를 위해 올해 2월 일본 환경성이 발간한 저주파음 관련 소책자이다. 최근 저주파음에 대한 불만 접수 건수가 늘고 있다. 생활의 질 향상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게 된 게 원인이다. 이 책자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안내 책자는 저주파 소음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가 점검표도 실어 민원인 스스로 실제 저주파 소음 피해 여부를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4년에는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을 민원 처리 기준으로 내놨다. 하지만 저주파 소음의 특성상 개인차가 커 실효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低周波音はまだまだ、未解明なところもありますし、その人に対する影響とかいうことでですね、なかなか、一つの線を引くというのも、難しいと。 일본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저주파 소음만으로도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54살 히데요시 집을 찾았다. 히데요시는 2년 전 잠을 자러 누웠다가 저주파음과 처음 맞닥뜨리게 됐다고 한다. 처음엔 무심코 넘겼지만 저주파음은 그 뒤부터 줄곧 히데요시를 따라다녔다. 불면증이 계속됐지만 더욱 답답한 것은 도무지 어디가 원인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히데요시가 주로 생활하는 서재에서 저주파 소음을 측정했더니 16Hz 저주파 소음이 50dB 나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못 미치는 수치여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音源はまだ分かんないんです。ただ感じとしてはこうモーターの鳴ってるようなエンジンのアイドリングのようなそういう感じの振動をこう感じてるんですけどね。 일본 와카야마 현에 살고 있는 팔순의 내과 의사 시오미 씨는 저주파 소음 연구의 권위자이다. 고령이지만 지금도 낡은 컴퓨터를 켜고 그동안 자신의 임상 연구 결과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저주파 소음 연구를 해왔다는 노 의사의 주요 관심사는 저주파 소음과 일본인의 치질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지난 96년부터는 병원 일에서 물러나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주파 소음의 새로운 피해 유형과 증상을 정리한 네 번째 단행본을 출간해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저주파음 피해 환자를 만났다는 시오미 씨는 단호하게 일본 정부가 만든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오히려 가이드라인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でこの病気を言い立てれば機械を作った機械メーカーとか電機メーカーそこへ影響がいくわけです。それを防ごうとしてるんです。もうはっきり言えば。
저주파 소음이요? 모르겠는데. 저주파 소음? 핸드폰? 전기장판?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뭐요? 저주파 소음이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주파. 저주파. 뭐가 있을까? 김해공항 인근 월프 마을에는 하루 종일 비행기 소음이 그치지 않는다. 소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을 집회도 잇따른 비행기 소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최근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고소장에서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으로 갖가지 정신적 피해는 물론 두통, 위장장애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7시 5분에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온 것 같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모양이라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 놓을 때 또 막 죽어나오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정성수 박사팀과 항공기 소음을 분석했더니 96데시벨의 저주파음이 나왔다. 하지만 소음 피해에 극도로 민감한 주민들도 저주파 소음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한다. 김해공항의 지난 한 해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약 5만 3천 번임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적지 않은 저주파음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7일 고3 학생 어머니들이 침묵 시위를 벌였다. 정부청사 주변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집회 소음으로 과천 중앙고 학생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자 어머니들이 전국 모의고사 날을 택해 집회 장소를 선점한 것이다. 그동안 사나흘이 멀다 하고 열리는 집회 소음에 시달려온 과천 중앙고 학생들. 이젠 80년대 운동가요를 외워부를 지경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지난 3월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때는 1.2kW짜리 대형 확성기가 무려 50대가 동원됐다. 그날 학교는 정상 수업을 포기하고 자습을 했다. 경찰서에 이제 문의를 해봐도 어떤 소음 기준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지금 답변하고 있고, 하지만 또 학교 교실 현장에서는 실제 느끼는 그런 고통은 크거든요. 집회와 시위 관련법에 규정된 소음 기준은 주거 지역이나 학교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이다. 집회 소음에 얼마만큼의 저주파 소음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8m 높이의 단을 만든 뒤 대형 확성기 12대를 설치했다. 행진곡풍의 집회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자 인근 학교에도 소리가 요란하다. 건물 밖에서는 저주파 소음이 69데시벨, 4층 복도에서는 역시 77데시벨, 교실 안에서도 약 64데시벨의 저주파음이 나왔다. 실상은 이런데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저주파 소음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법적 기준은 접어두더라도 저주파 소음이란 개념조차 낯선 게 우리의 현실이다. 취재팀이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봤지만 일반 소음 측정기 외에
저주파 소음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없었다. 일선 관청 어디서고 저주파 소음 관련 민원을 처리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저희 경찰에서는 그 집시법 규정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 의한 조치만이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집시법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장비 자체도 또 저주파에 의한 그 음량이라든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자체도 사실은 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겪어온 우리나라에는 이미 적지 않은 저주파 소음원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관련 민원은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제라도 본물처럼 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때는 이미 너무 늦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일본의 산업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주파 소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1912년에 설립된 일본 에바라사는 산업용 펌프나 송풍기 등을 생산하는 일본 굴지의 기업이다. 이곳에는 독특한 실험실이 있다. 무음 기류 풍동 기계실, 소리를 내지 않고 바람을 내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에바라사는 환경 분쟁의 소지가 큰 대형 기계 설비를 생산하는 만큼 저주파 소음 관련 민원에 남보다 한 발 앞서 대비하고 있다. 에바라사의 마르타 기술팀장이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학 박사이기도 한 마르타 팀장은 최근 새로운 연구 과제에 몰두하고 있다. 어떤 조건에서 저주파 소음이 생겨나는지를 밝혀 저주파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기계를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송풍기에서는 강한 바람이 나오고 있다. 바람과 부딪히는 물체의 형태와 재질만 달리해도 소리의 음색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마르타 팀장은 주목하고 있다. このように風の中に気流の中に物を入れると音が出ます。これは円柱だから割ときれいな音が出ます。少し直径が異なる太さが細いものを入れますと先ほどよりも音が少し高くなります。 또 다른 실험실에는 대형 환기장치가 마련돼 있다. 환기장치에 바람기를 좁혔을 때 얼마만큼의 저주파음이 생겨나는지를 연구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일본의 기계설비 업체들이 저주파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전에는 귀에 잘 들리는 일반 소음이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저주파 소음 줄이기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전엔 들리지 않던 저주파 소음을 새롭게 도전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저주파 소음을 줄이는 데는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고베시의 43번 국도에는 특별한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한 시범 사업으로 성과가 클 경우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소음으로 소음을 잡는 이른바 액티브 노이즈란 기술이다. 1m에 15만 엔, 우리 돈 100여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부담이지만 저주파 소음을 크게 줄였다. 액티브 노이즈 방음벽은 주변음과 반대되는 파장의 소리를 24시간 내보내 서로 상쇄시키는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このスピーカーとスピーカーを近づけていきますが、音は大きく変わることはありません。次に波の位相を逆のものを
逆の音を出します。今出てるのが、全く逆の波形を持った音が出ております。これを合わせていきますと、先ほどは小さくなりませんでしたが、小さくなることが分かります。これが、アクティブ遮音壁の原理となっております。저주파음의 특성에 대한 일본 공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하다. 야마나시 국립대학 기타무라 교수는 저주파음이 유발하는 2차 소음을 연구하는 데까지 최근 관심 분야를 넓히고 있다. 기타무라 교수의 연구실에는 목조 건물이 많은 일본 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미닫이문이 마련돼 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주파음에 목재 미닫이문이 얼마나 진동하는지를 관찰 중이다. 미닫이문을 닫고 나서 16Hz의 저주파음을 내보냈다. 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家の中で生活をしているとこういう建具の振動で低周波音があることを感じてですね、でこれが一日中音が出続けるとかですね、するとまあこの音でストレスになって不浄になるという。 저주파 소음의 영향에 주목해온 세계 각국에서는 폴란드, 스웨덴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미국, 유럽의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최근엔 일본까지 적지 않은 나라에서 상세한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우리 환경당국도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주파 소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내년이나 돼야 비로소 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실태 조사가 끝나는 2010년 이후나 돼야 관계부처 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주파 소음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 저주파 소음에 대한 그 표준화된 측정 평가 방법이 설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저희가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생활 환경에서 그 저주파 그 소음의 실태 조사를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던 정겨운 소리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 빈자리에는 삭막한 도시 소음이 자리 잡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당신은 오늘도 갖가지 소음의 홍수 속에서 지친 하루를 보냈다. 아직은 낯설기만 한 저주파 소음.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대형화, 자동화된 기계들이 내뿜는 저주파 소음이 우리의 안식을 밤낮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어쩌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